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에 임대사업자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임대사업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단순경비율하고 간편장부를 나눠가지고 신고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경비율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준경비율 방법은 아니고 단순경비율하고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략 보면은 신고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 금액 요 부분을 먼저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소득 명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세액 감면 요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고하기까지 가게 되는데 어차피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감면 쪽은 지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다른 사업소득, 일반적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그 간편장부나 아니면 단순경비율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소득공제 전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금액에 그 수익 금액에 간주 임대료도 들어가거든요, 원칙적으로. 근데 요게 이제 부가가치세에서도 간주 임대료 개념이 있고 종합소득세에서도 간주 임대료 개념이 있는데 그 둘이 달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에서의 임대업은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여튼간에 정리를 하게 되면 대충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임대업에서 간주 임대료가 수익금액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원칙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이 간주 임대료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이게 건설비 상당액 적수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영상은 뭐 상가나 이런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 사업자 내용인데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서의 간주임대료는 또 다르죠. 이건 뭐 세 채 이상이어야 되고 소형주택을 제외해야 되고 계산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같은 경우에는 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를 조금 찾아보시고요. 공부를 조금 하신 다음에 신고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경비율을 사용해가지고 신고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임대업 같은 경우에 뭐 간편장부다. 그러면 이제 필요경비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인건비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임대업에서 인건비 발생은 거의 없죠. 뭐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제세공과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재산세나 아니면 종부세나 이런 내용 납부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세금들은 이 임대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 사업용 물건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 지급한 것도 지급 이자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를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 수수료. 그 다음에 특히 공실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 그 관리비의 부담을 건물주가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요것도 역시 비용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도 들어가게 되는데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로그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는 로그인 자체가 개인 명의로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명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 정보를 확인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세금 신고 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여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 하시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신고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사항이나 내가 신고할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국세청이 알려준 게 있으면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안내 자료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들, 그 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다 그러면 뭐 이런 사업소득 명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득이 혹시 있다 그러면 지금은 임대사업 단일소득만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을 테니까 합산해가지고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뭐 국민연금 보험료가 냈다거나 뭐 이런 기납부세액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 탭으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 요 메뉴로 들어가서 실제 신고를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 이게 첫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반 신고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일반 신고, 정기 신고에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고 그러면 여기 단순경비율 신고 요 탭으로 들어와서 신고를 하신다 그러면 여기 정기신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 주민등록번호에 조회 누르시면 여기 내용이 채워지니까 요거 보시고 아래로 보시면 이렇게 이미 사업소득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단순경비율로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제부터는 인적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하는 란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감면 쪽 내용은 일반 단순경비율 신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인데 여기 일반 신고에 정기 신고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화면이죠. 여기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런 팝업 창이 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에 체크가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그 사업장의 수익 금액까지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보시면 이렇게 소득 종류 입력하는 란에 사업소득 여기에 입력하는 게 떠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기 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동산 임대 소득을 입력하시면 돼요. 들어가면 내 사업장이 한 줄 떠 있을 거고요. 이 떠 있는 사업장에 수정을 누르셔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 신고 유형과 기장 의무가 있는데 여기를 확정 져 주셔야 됩니다. 여기 수정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는데 일단 지금 우리는 가정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나서 3번에 보시면 공동사업자도 아니고 비과세 농어가 부업소득도 아니니까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2번의 신고 유형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건지 간편장부로 신고할 건지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건지를 정해서 좀 전 화면에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한다 그러면 여기 간편장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단순 경비율로 신고하신다 그러면 여기 단순 경비율을 선택하시면 돼요. 단순 경비율 신고는 아까 단순 경비율 그 처음 메뉴에서 신고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단 내용 적용하기로 나오시면 요렇게 간편장부 요렇게 표시가 돼 있죠.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여기 신고 유형에 20번이 표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편장부를 선택했으니까 왼쪽에 보시면 간편장부 명세도 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임대업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도 메뉴에 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간편장부 입력란에서 이렇게 간편장부 금액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미 간편장부는 작성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간편장부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간편장부부터 먼저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하기 하면 요 위에 떠 있죠. 수익금액 합계와 필요 경비까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예요. 여기는 일단은 좀 전에 입력했던 그 소득 금액이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까지 왔다가 뒤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간편장부가 됐던지 아니면 단순경비율이 됐던지 소득 금액을 만약에 수정을 했다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왔을 때 여기 숫자가 안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안 바뀌어 있으면 나중에 신고하실 때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시고 왔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 수정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맞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사업소득 금액 확정은 끝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첫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다음 화면이 이제 2월 결손금 만드는 건데 요거는 그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 조금 공부를 하셔가지고 2월 결손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결손이 발생했다는 건 일단 공실일 확률이 높고요. 이후에 공실이었다가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지 않아요. 발생하는 게. 그래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익이 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익이 나게 되면 비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결손이 났다 그러면 그 결손을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에 기재해서 2월 결손금을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익이 나게 되면 그거를 여기에 공제를 시켜가지고 세금을 줄이는데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는데 결손금이 생겼다 그러면 그러니까 적자죠.
결손금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를 만들어 두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거 2월 결손금 공제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작년, 재작년 영상에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거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서 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신고는 하시더라도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신고 외에 납부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 납부도 6월 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꼭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것도 기억하셔야죠.